늦은 가을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 대부분의 불은 꺼졌지만 최상층 회장실과 지하 1층 방송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방송실에서 혼자 남아 일하던 이지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블리의 이야기는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 및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업체 및 지역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블리 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5살의 계약직 직원인 지우는 내일 있을 중요한 방송을 위해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은 채 마지막 점검을 하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지우는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던 이상하게 친숙한 멜로디였죠. 노래의 제목도 가사도 알 수 없는 단순한 선율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특별한 노래였답니다. 랄라라 랄라. 지훈은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으로 멜로디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검하던 마이크 버튼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녀의 콧노래는 회사 전체 방송망을 타고 흘러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회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최재훈 회장이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던 그는 대기업의 수장으로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겠다. 그때였어요. 방송망을 타고 흘러나오는 콧노래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재훈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굳어버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 노래. 최재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20년 전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 노래는 바로 잃어버린 딸 유진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던 겁니다. 최재훈은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살 배기 딸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2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었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도대체 누구지? 최재훈은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모든 것을 알아내. 최재훈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최재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다음 날 아침, 최재훈 회장의 비서인 박성민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방송실에 있었던 직원은 계약직 사원 이지훈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죠. 이지훈, 25살 계약직 방송실 근무,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평가는 모두 상위권이군요. 박성민은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런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훈 회장은 이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가 중요했어요. 인사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오세요.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아원에 들어갔는지 모든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최재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부터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편 이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항상 그랬듯 해맑았어요. 누구도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려웠죠. 지우는 자신의 상처를 철저히 감추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준비 잘해주세요, 이 대리님. 지우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박성민은 조사 결과를 최재훈에게 보고했습니다. 지훈의 과거에 관한 기록이었죠. 이지훈 씨는 20년 전 당시 5살 때 서울 근교 공원에서 발견되어 세이망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자신의 이름만 기억했을 뿐 부모나 집에 대한 기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딸 유진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 어릴 때 사진이 있나요? 박성민은 조심스럽게 누런 봉투를 건넸어요. 최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5살 무렵의 지훈 사진이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동그란 얼굴,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유진아. 최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이 잃어버린 딸 유진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최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린 지훈의 사진을 보며 지난 20년 동안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통화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지훈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최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유진이와 지훈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드디어 널 찾았구나. 최재훈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최재훈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20해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젊은 시절의 최재훈은 지금처럼 대기업 회장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 어린 유진이를 데리고 가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유진아, 아빠 잠깐만 저기 가서 티켓 살게. 여기 꼭 서 있어. 5살 배기 딸에게 그렇게 말하고 매표소로 향했던 최재훈. 그러나 돌아왔을 때 유진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부산역에서 그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역 구석구석을 뒤지며 딸의 이름을 외쳤죠. 유진아, 유진아. 그러나 유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시 그는 지금처럼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죠. 그 후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최재훈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유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최재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딸을 잃은 후 오로지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한가해지면 유진이 생각에 괴로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몰두한 결과 작은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지훈 씨가 도착했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에 최재훈은 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감정을 추스르고 의자에 바르게 앉았죠. 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편 이지훈은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호출에 불안감이 밀려왔죠.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어제 마이크를 켜놓고 퇴근했던 게 문제가 된 걸까? 지우는 마음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계약직인 그녀에게 회사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었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이 일자리가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넓은 회장실 안에는 창가에 서 있는 최재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최재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름다운 얼굴이었죠.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마음은 딸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죠. 이지훈은 회장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재훈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지훈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지훈 씨. 최재훈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지훈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딸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안타까웠죠. 아니요, 전혀요. 나는 단지 어젯밤 당신이 부르던 노래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부른 노래요? 아,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최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노래의 기원을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던 노래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재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알던 노래와 비슷해서요. 대화를 마친 후 지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나는 동안 주변 동료들이 그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이지훈 씨, 회장님과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동료가 물었을 때 지우는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 그냥 방송 관련 일로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녀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간부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인사팀에서는 그녀의 계약 연장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우는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안정될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특별 대우가 불안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검은색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점심시간 지우는 사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지훈 씨죠? 저는 비서실 박성민입니다.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박성민은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이 주소로 방문해 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그것은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 저택의 주소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불안함으로 쿵쾅거렸죠. 왜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회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었죠. 지우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지우는 일찍 일어나 자신의 작은 원룸을 정리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깔끔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고아원에서 배운 습관이었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우는 오늘 최재훈 회장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나를 만나려는 걸까?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옷을 골랐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어요. 지훈의 생활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에도 그녀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꾸준히 고아원에 기부했죠. 매달 한 번씩은 꼭 새희망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고. 고아원 원장 김미숙 선생님은 언제나 지훈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훈에게 미숙 선생님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5살 때부터 그녀를 돌봐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죠. 그녀는 사진 속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눈에 동그란 얼굴, 그러나 항상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왜 없는 걸까? 지우는 자신의 기억이 5살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 이전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숙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훈이 공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재훈 회장의 저택이 있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네에 들어서자 지훈의 마음은 더욱 긴장되었죠. 여기가 맞나? 지훈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뚝 솟은 대문 앞에 서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이지훈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비서 박성민이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은 입이 벌어졌죠.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뒤뜰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성민을 따라 걸으며 지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사진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어요. 그것은 어린 소녀와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같았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지훈 씨, 이쪽입니다. 박성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지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소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죠. 뒤뜰에 도착하자 최재훈이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뜰에 벤치에 앉아있던 최재훈은 다가오는 이지훈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이지훈입니다. 최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앉으시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그러나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최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궁금할 뿐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최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나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노래요? 아, 제가 회사에서 불렀던. 네, 그 노래입니다. 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은 자장가예요. 아주 특별한 자장가죠.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장가요?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 노래는 내가 만든 자장가야. 내 딸, 유진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어. 지우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나는 5살 된 딸을 잃었어. 최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진이. 내 딸이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그란 얼굴, 큰 눈,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저인가요? 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원래 이름은 최유진이야. 5살 때 부산역에서 잃어버렸지. 내가 한순간 부주의했던 거야. 지훈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과거, 5살 이전의 공백들이 갑자기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럼,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야. 최재훈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나는 내 아버지란다, 유진아. 지우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찾았던 부모를 만났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요? 지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최재우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했죠. 유전자 검사를 했어. 결과는 이미 나왔단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내가 부르던 그 노래야. 그건 우리 가족만 알고 있던 자장가였어. 지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열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왜?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최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윤의 질문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딸을 찾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죠. 찾았어. 정말 열심히 찾았단다. 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전국을 돌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아동 찾기 방송에도 나갔지.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내 어머니는 너를 잃은 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 최재훈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성공하면 더 많은 자원으로 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갑자기. 내가 부른 그 노래 때문이야. 최재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음악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이 상자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바로 내가 부르던 그 노래야. 그가 상자를 열자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놀라 입을 벌렸어요.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였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 흐릿하고 희미한 조각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어요. 이 노래를 기억해요.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던 것 같아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최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지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진아. 내가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빠가 한순간 부주의했던 거야. 그 후로 매일 밤 널 생각하며 후회했단다.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친밀한 감정이 피어올랐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재훈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죠.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다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내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거야. 지우는 봉투를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최재훈의 친딸이었죠.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최재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너를 너무나 사랑했지. 내가 사라진 후 밤마다 울며 널 찾았단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 소녀의 행복한 모습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 가족이었어. 최재훈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훈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재했던 이야기, 자신이 사랑받았던 시간들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는지. 최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지훈은 최재훈의 저택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지훈은 자신의 원래 이름인 최유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최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회사 사람들에게 지훈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지훈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죠. 여전히 평범하게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저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이유는 모르는 눈치예요. 최재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지훈이라는 사람과 대기업 회장의 딸 최유진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점차 그녀는 두 정체성이 모두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지훈이 최재훈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최재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모두에게 알려도 좋겠어요. 다음 날 회사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최재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그의 옆에는 긴장한 표정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재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전 저는 소중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기적적으로 그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최재훈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방송실의 이지훈 씨는 사실 제 딸 최유진입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놀라움과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바라지는 않아요. 지훈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송실에서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어요. 지훈은 항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회장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시기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방송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마이크 버튼을 실수로 켜놓고 콧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운명의 시작점이었죠. 지훈아. 아니 유진아. 뒤에서 최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최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니? 저택으로 이사해도 좋고 지금처럼 내 집에서 지내도 좋아.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선은 제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내 의견을 존중할게. 최재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렴. 무엇인가요? 이제 내가 내 옆에서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 그걸 믿어줘.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일주일 후, 지윤은 새희망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훈도 함께였어요. 미숙 선생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진짜 집을 찾았구나, 지윤아. 미숙 선생님이 지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도 제 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만나러 올게요. 최재훈은 고아원에 큰 금액의 기부를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지윤과 함께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점이었죠. 그날 저녁 지윤과 최재훈은 회사를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지윤은 문득 그 익숙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재훈도 미소 지으며 그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렸죠. 나는 버려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윤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화면은 점점 밝아지고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